지금 물론 한국 내에서도 취재할 때도 취재 경쟁이 타사 기자와의 굉장히 치열한데 그 외국에 나가서 중요한 현장에서도 외신 기자들과의 취재 경쟁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과의 취재 경쟁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경쟁도 있고 협력도 있죠. 외국 기자들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쓴다든지 이런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뭔 일이 있으면 협력을 먼저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생존법 같으면은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어디 들어가는 방법, 뭐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 여러 명이 서로 얘기를 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영화 담당 기자 때 파리에 잠깐 가 있었는데 우리 특파원이 주말에 갑자기 그 쉘브르라는 데를 가서 쉘브르에서 핵 폐기물을 처리한 일본 핵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제 다시 실은 배가 출항하는데 그 환경단체가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한다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만은 정말 반대 시위를 하는데요. 가봤더니만은 프랑스 이제 그 핵 관련 회사에서 우리 신분증 내고 명함 내니까 문을 드르륵 열어주는데 안에 보니까 엄청난 프레스룸을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많은 기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밖에 나와서 그 떠나는 배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 치더니만은 이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시냐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르몽드 기자인데요. 그러면은 일본 옆에 있는 한국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냐고. 정말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자만 집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 번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전 세계 기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문화가 비슷하다. 철저하게 취재하고 부딪히고 물론 이제 우리처럼 뭐 데스크가 많은 압박을 하겠습니다만 가서 이거 뭐 얘기를 해달라. 이거 궁금하다. 아니 이거 내가 물은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있느냐? 끝까지 대답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취재를 하는 게 뭐 딱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하나죠.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어느 매체 기자입니다. 네. 뭐 르몽드 기자입니다. 뭐 독일에서 온 뭐 쥐더치 자이툰 기자입니다. 뭐 그거 하나로 이제 다 취재를 한다는 점에서 뭐 전 중동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고요. 네. 어떤 기자나 다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국제부장을 할 때 후배를 카불에 보냈는데요. 그때 이제 이 후배가 그 아프간 전쟁 때 아프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한 번은 보고 왔습니다. 돈을 이제 뭐 2만 달러인가 뭐 3만 달러 내면은 자동차 한 몇 대를 빌려서 안에 물과 식량 한 달치를 싣고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뭐 돈 몇만 불을 회사에서 보내줄 수 있느냐. 회사에서 얘기했더니만은 그건 비용상 조금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여라 했는데 근데 뭐 이 친구는 못 가고 그 이탈리아 팀이 주축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몇 명이 붙어서 갔는데 강도를 당해서 굉장히 이제 비극적으로 끝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번에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잡지 기자가 얘기를 해서 헬기를 빌려서 아프간으로 들어간다. 네. 거기 돈을 내라. 돈 하니까 그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 조금 힘들겠다. 좀 기다려봐라 했는데 그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직도 계속 교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미사일을 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건 비극인데 하필 한국이 다 개입이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비용을 제대로 마련 못해서 못 간 게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 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서 가슴이 철렁 앉았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안전 중심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제 리비아 내전 때에도 이제 그 기자를 또 보냈는데요. 뭐 국제 위성 전화를 들고 왔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핑핑 소리가 들려요. 총소리. 예, AK-47 그 단발로 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야 이거
거기 어디냐 그러니까 해안 어딘데요. 튀니지를 통해서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네. 이제 이집트에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네. 야, 튀니지로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프랑스 기자 몇 명이 그쪽으로 들어갔대더라. 그것도 해안 쪽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는 된다는데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갔는데 총소리가 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 천만 뜻밖에도 거기서 다른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차량편으로 네. 10여 분간 갔더니만은 호텔이 있는데 네. 그 호텔은 아주 안전하고 조용하더랍니다. 네. 거기에서 그 리비아에 서로 다른 정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경계가 엄중하고 안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같은 그 동료 기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전하고 100%뭐 기자들의 신변이 보장되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고 마련해주지 못하고 일단 부딪혀 보자고 했던 그런 데 대해서 지금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도 그 동료 기자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굉장히 뭐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지금 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네. 그럼 주기적으로 연락은 계속 하시고 계신가요? 그 후배 기자분들이요. 예, 저하고 이제 앉은 자리가 뭐 한 10m도 안 떨어진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부서는 다르고요. 네. 예, 지금 뭐 아주 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동료 기자입니다. 네. 요즘에 국제 이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미얀마 쿠데타도 떠오르고 이스라엘이랑 뭐 팔레스타인 충동도 떠오르고 아니면 뭐 일본 도쿄올림픽 같은 것도 떠오르는데요. 그러면은 국제 전문 기자로서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국제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성과 이제 현지성인데요. 네. 우리가 보는 많은 외신이 우리는 이제 그걸 소스로 국제 기사를 작성을 하는데 영어로 된 게 대부분이고 네. 그 대부분은 또 이제 영미권 매체 혹은 이제 서구 매체에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서구의 시각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구가 그 정부 중심 그리고 이제 거대한 체제 중심이 아니고 각자 이제 독립적이고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려는 이제 노력하는 그런 이제 언론 본연의 자세가 있는 훌륭한 그 매체에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이해가 상충될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미얀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얀마에 보면서 이제 그 시위대 혹은 이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뭐 지금 무장 투쟁을 한다. 무장 투쟁에서 그 나쁜 그 쿠데타 그 군과 싸우는 게 좋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내전으로 가면은 그게 시리아 내전이지 않느냐. 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더 많은 조치를 하고 더 많은 개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국제사회가 왜 주권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을 하느냐. 이건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권 국가 내의 사안이 아니고 이건 인류에 대한 사항이라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과연 그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야 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문제는 네. 근데 미얀마에서 지금 그 쿠데타로 무너진 아웅산 수치 정권 그 국민민주연합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보면은 미얀마의 가장 많은 세력을 형성하는 불교도들의 거의 주축이 된 이제 그런 세력이거든요. 네. 소수민족은 일부밖에 거기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민족 네. 중에서도 이슬람교도 소수파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똑같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추방에 대해서는 아웅산 수치도 어떤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나타나서 이거는 뭐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응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일에 평면적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분, 뭐 모자란 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한 가지 뭐 선악으로 구분되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기가 더더욱 이제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그 뭐 열흘간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발표를 꼭 그렇게 해요. 뭐 10명 사망이 아니고 10명 사망, 뭐 여자 4명, 어린애 3명. 네. 꼭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자체가 거대한 프로파간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우리도 6살 어린애가 죽었다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 2차 대전에 사람 그 사망한 걸 보면은 남녀 구분도 잘 없고요. 네. 근데 갈수록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그만큼 가슴 아프고 비인류적인 비인도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어떤 프로파간다에서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네. 그 상대방이 뭐 어린애까지 죽이냐 아니 날아가는 미사일에 눈이 있냐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애가 있는 쪽에는 쏘지 말라. 아니 저기에 애가 없는지 여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노인은 없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프로파간다 미디어, 프로파간다 홍보와 진짜로 우리가 봐야 할 진실 사이에서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 왜 발표했느냐, 왜 계속 그 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그 다원화된 그런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평화로웠을 때라 네. 전쟁과 전쟁 사이죠. 그런데 전쟁은 없는데 정말 불행한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게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촌에 갔을 때입니다. 아, 네. 예, 거기를 갔는데 정말 거기서 다리가 잘린 사람, 뭐 손발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원래 2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 손바닥으로 기어서 개천을 넘고 뭐 국경을 넘어서 이제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넘는 와중에 이제 뭐 총에 맞아서 손발 잃은 사람들도 봤고 한데 네. 어차피 거기 와서도 뭐 구호식량이 여전하고 있는데 구호식량 배급받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총력을 데리고 현지 방글라데시의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로힝야족 언어와 한 7~80% 비슷해서 아, 네. 대충은 무슨 말 하는지 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출신의 그 국제 인도주의 기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만 식량은 충분하냐 충분하다. 뭐 더 바라는 게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맨날 쌀하고 콩하고 그런 이제 마른 곡식만 주는데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고 아, 네. 신선한 채소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면 상할 수가 있고 네. 특히 바로 암거래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콩하고 쌀 줘도 그렇게 암거래 시장으로 가는데 비누를 줬더니만은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서 위생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즉각 암시장에 가서 그 근처 가게에 보면은 다 쌓여 있다 우리가 준 비누가 그 채소는 상하지 않으니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소도 어떻게 보관할지 뭘 할지 모른다. 그래서 네. 그 과학적으로 정해진 뭐 몇 칼로리에 단백질 얼마, 지방 얼마. 그래서 이걸 섭취할 수 있는 쌀, 콩, 뭐 이런 식으로 배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뭐 목숨을 걸고 그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은 사람인데
그냥 뭐 영양만 유지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분들도 원하는 게 저렇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한 어린애인데 6살 먹은 6살인가 학교에 가야 할 연령의 소년데 그 다리가 원래 선천적 불구라서 걷지를 못해서 학교를 못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국제 단체에서 이제 그 보조 기구를 달아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걸음걸이를 연습을 해서 네. 드디어 걷게 됐어요. 걷는 모습을 가서 이제 이걸로 찍고 하는데 어찌 그리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가장 좋은 게 뭐냐니까 걸어서도 좋지만 내년에 학교를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네.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서 아버지는 그 미얀마에 잡혀서 감옥에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이제 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애 이름이 예를 들어 알리파샤다. 네. 그래요. 아빠 이름이 알리파샤다. 근데 왜 얘를 그렇게 불러요? 뭐 알리파샤 이셉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로힝야족 전통의 애 이름은 아빠가 지어주는데 아빠가 살아 있는데 애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만삭으로 와서 애를 출산했기 때문에 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빠는 감옥에 있고 그래서 아빠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번 얘 이름을 아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러고 이제 하면서 박수 치고 했는데 그 애가 지금 자기 이름을 아빠에게 받았을지 예, 그런 게 가슴이 아프고요. 뭐 진짜 두 다리를 잃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렇게 두 다리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국경을 넘어온 그 양반은 제가 이제 로힝야 난민촌에 2번을 가면서 2번 다 만났는데 네. 처음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걸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동네에서 이제 뭐 재봉사예요. 이 남자분이 재봉틀을 하나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서 옷 받아서 이거 뭐 꿰매주고 이런 게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조금씩 보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찾아서 네. 자비로라도 취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했는데 네. ICRC하고 같이 갔죠.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랬는데 코로나로 이제 지금 근처에도 못 가서 그래서 코로나 났을 때 거기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네. 어떤 하니까 사진을 몇 개 보내왔습니다. 예, 난민들에게 그 뭐 거리두기, 손 씻기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취재해서 쓴 적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뭐 거기 화재도 나고 뭐 더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서 근처에 이제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제단체에서 최근에 이제 백신을 일부 공급을 했는데 네. 자국민도 못 맞고 있는데 왜 쟤들에게 저렇게 갖다 주냐 해서 뭐 많이는 못 하고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가슴 아프고요. 지금 보면은 그런 이제 국제 분쟁, 네. 혹은 이제 서로 이제 뭐 민족이라든지 종교가 다른데 따른 정체성 전쟁,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신을 뭐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 혹은 이제 경쟁까지 겹쳐서 더더욱 사정이 안 좋은데 국제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모은 게 지금 이제 난민들이라고 보고요. 전 그 개인적으로 이라크 북부 모술 IS로부터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그 중동 극단주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그 지역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난민촌을 가고 싶었는데 네. 그 두 가지는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예, 정부에서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네. 특별 여행 허가를 받은 네. 그 대기업 총수는 가서 이제 자기 회사 공사하는데 갈 수가 있어요. 네. 가면서 이제 조건이 뭐 방탄차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얘기를 해봤더만 그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서는 우리는 방탄차나 무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도주의라는 이 하나로 양측에서 객관적으로 누구 편들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구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방탄차는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갔는데요. 그 두 군데를 취재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네. 아마 그 두 군데를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것 중에 가장 또 이제 기억하고 싶은 그런 그 취재거리 네. 혹은 이제 스토리가 혹은 이제 가장 인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기 가실 때 저도 같이 껴서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럴 수만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취재 경험이 내가 했다. 뭐 나는 옛날에 그런 데를 갔다. 앞으로 가겠다가 아니고 계속 그 기자 사회에서 연결이 되고 네. 어떤 뭐 세대 간에 어떤 세대는 뭐 많이 본 세대다. 어떤 세대는 다 영어로 되고 뭐 동영상이 나오는데 굳이 갈 필요 있냐 이런 세대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자들이 현장에 가고 싶은 욕심은 똑같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럼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옛날 연수 가고 해외 취재를 갔을 때 아니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놀라고 해서 뭐 새롭게 책도 보고 뭐 그 연구를 했듯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과 뭐 동경이 생겼듯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이제는 완전히 국제화된 세대죠. 네. 저희 때는 생각도 못하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는데 이 세대들은 그 세대의 눈에 맞는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네. 새롭게 이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역으로 하나 물어볼까요? 아니요. 예, 우리 김지아 기자께서는 그 국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데 네. 그 분야에서 본인이 이제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국제 기사를 다루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젠더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젠더 이슈가 핫하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권,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젠더 갈등들을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겪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좀 이렇게 뭐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뭐 한 5, 60년 전에 겪었을 법한 성차별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 이슈에서 특히 젠더 이슈를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나가는데 국제 보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고 영감을 얻고 참고를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교사도 적지 않고요. 네. 그런 걸 이제 특히 젠더 이슈에서 많이 보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 이제 두 사람의 역할을 바꿔서 제가 질문하고 우리 김지아 기자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젠더 문제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큰 그 이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커다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다양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맨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저처럼 저연차 기자들 중에서 이렇게 국제 전문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이거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무슨 뭐 연구나 뭐 기자 일 둘을 동시에 이제 아우르는 그 명언이 뭐 전문가들은 know everything of something 어떤 거에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know something of everything 뭐 여러 가지 일에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고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날 것으로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옥석을 구분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겠습니다만 know everything of everything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알고 있는 어차피 기자란 직업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제너럴리스트라고 네. 봅니다. 골고루 이제 해야 하는 그리고 국제는 더더욱이나 제너럴리스트고요. 네. 그렇지만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광고를 소비하면서 보고 혹은 이제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그 뭐 축적하고 정보를 그 수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접해야겠죠. 네. 일반인도 사실 저처럼 SNS에 그 정도로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거기서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야 되고요. 네. 한 발짝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디어는 어디까지 변할지 지금 알 수 없는 네. 굉장히 이제 건물살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과연 그 기자들이 특히 이제 국제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참 뭐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여러 가지를 알면은 서로 상호 이제 그 체크를 해서 여기는 좀 잘못됐네, 이쪽을 더 이제 많이 파고들었네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기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한 그 투자고요. 투자 대비 효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예, 특정 언어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과가 있었는데 그 나라 가보면은 그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프랑스를 사랑하는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 24라고 네. 24시간 프랑스어로 영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고 아랍어로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도 RT라 그래서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 뭐 불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아랍어 다 하는 게 있고 독일도 DW, 도이체 벨레, 예, 독일의 소리 그건 이제 공영 방송인데요, 국제 방송.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언어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텔레비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권 그 프랑스, 퀘벡, 스위스, 벨기에권 이제 프로그램을 모아서 떼베생크라고 국제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보도부터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까지 다 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거는 밑에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어 자막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그걸 보는데 갑자기 그 한글 자막이 나와서 프랑스어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이제 뭐 농담을 해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설득하고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다양한 나라로 우리가 주도가 돼서 국제 뉴스, 한국 관련 보도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 기사도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우리 국제 기자들의 새로운 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10위라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 문화적으로 미디어적으로 그 정도 이제 영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저연차 말씀했는데 저연차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활기찬 연령의 청춘 기자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